이 홈쇼핑은 항상 가능성을 갖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1번이 되면 10번까지 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10번을까지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돼요. 10번까지 수급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저하고 거래를 해도 제가 처음에 물어요. 처음에는 한 5천 개만 해주세요. 그래. 근데 이게 반응이 오면 일주일에 5천 개씩 해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농산 가공품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절 판매하는 거예요. 사과처럼 브랜드 하나 만들면 계절 딱 해서 한 3개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거 다 모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 뜨니까요. 이런 쪽은 주변에 거 다 팔아주더라고요. 주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팔로를 하나 같이 만들어서 터뜨려야지. 이거 다 준비하시려면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제가 아로니아 농사를 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농민 기준에서 보면 고품질, 특별한 이런 걸 좀 만들기 위해서는 네. 원가 측면에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네네. 또 이제 마켓 기준에서 보면 이제 아까 뭐 10,000원짜리를 2,000원에 네. 하지 않으면 뭐 안 하죠. 예. 라고 하면 이제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뭐 일자 생산에 대해서 네. 교육을 하고 있는 또 이 창업 하시는 분들 많고 하니까 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진입을 하더라도 네. 사실 홍보에 대한 거는 있기는 하지만 네. 수료를 너무 많이 감수했기 때문에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실제로 생산자 공장들이 그래서 재미를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흥보는 해준다 그러는데 사실 흥보 뭐 해봐야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 만만년 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물건을 매입하는 사람은요 쌀수록 좋아요. 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얘는 항상 상충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어느 정도 제품이나 이런 게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끌려가느냐 땡기느냐 게임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품 주고 가는 거는 사지도 않잖아요. 그냥 줘도 안 가지고 가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러나 정상적인 양식을 가진 판매업자면 그런 원가 구조를 충분히 이해해 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를 한다. 그러면 국산이잖아요. 그 아로니아 반응이 좋잖아요. 지금 홍보도 많이 됐고 그러면 적정한 마진을 붙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저는 그걸 기준을 갖고 제가 방송에 접근을 해요. 후려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10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저는 안 깎아요. 예를 들어서 제 같은 스타일은 우리 공장에도 그래요. 제가 이걸 주고요. 이거 그 견적을 뽑아봐. 데드라인을 안 줘요. 제가. 적정한 공장 마진을 붙여서 원가를 줘봐 그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방송에 대입을 해요. 반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 100원짜리면 판매가가 얼마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맞을 수 있나를 일단 접근을 해서 해봐요. 그래 이 구조가 맞으면 이대로 가요. 왜 반대로 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데드라인을 줘갖고 가격을 자르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급하면 맞춰줘요. 처음에. 그래 내가 팔리잖아요. 내가 얼굴 확 돌려요. 가격 확 올려버려요. 아니면 못 만든다고 드랍해버려요. 그럼 나는 내 돈 들여 홍보해가지고 이만큼 키워놨는데 내가 물건 안 준다네? 그럼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압력을 주고 억지로 얻으면요 반대 급부가 생겨요. 사연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고가 있어서 하소시 팔라고 마진없이 나한테 물건을 줬어요. 근데 나는 막 날라다녀. 잘 팔아. 물건 저한테 주시겠어요? 주면서 배 아프잖아요. 그럼 안 줘요. 굳이 돈도 안 나는데 뭘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구조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같이 맞아갖고 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스타일에 접근하는 방식이 생산자한테 처음에 그냥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갖고 제가 역으로 계산을 해요. 아, 이 정도는 팔 수 있겠네. 그 대신에 반대로 말해요. 잘 팔리도 계속 이 가격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계약을 해요. 그렇게 하고 제가 팔아줘요. 제가 매입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온갖 얘기를 다 해요. 갑자기 원재료가 올랐다느니 뭐가 올랐다느니 해서 올리기 시작해요. 지도 나라 알거든요. 이제 지가 안 가져가고 어떡할까 팔리는데. 그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사람 많아요. 반대로 코 물려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처음에 달콤하게 되게 싸게 줄 것이 해서 갖다 팔으래. 그럼 좋다고 그거 맞은 거저 팔 거 아니에요. 잘 팔리면 갑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성금 내라 그러고요. 미리 돈 갖다 받고 물건 가져가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계산하고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과정에서 정상적이지 않으면 안 해요. 왜? 제가 그 딜을 알거든요. 괜히 나는 뒤는 걱정 안 하고 나가 싸우는데 뒤에서 창이 날아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런 제품의 스토리를 만드시면요
그거 말이 되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는 PPL도 많이 해요. 하다못해 종편에서 방송 그거 하고 있는데 홈쇼핑에 그거 팔고 있잖아요. 그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요.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그런 그 원액이라든가 그런 그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뭐 무슨 바이오 이런 게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방송을 준비할 때 그 뭐 TVN이라든가 뭐 JTBC라든가 이런 데 하고 그 시간을 맞춰요. 그래 그 시간에 패널들 나와서 막 아로니아 효능에 대해서 막 의사가 나와서 써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채널 돌려보면 여기서 팔고 있잖아요. 그거 다 작업입니다. PPL입니다. 다 팔라고. 그 비용 다 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종편 방송비 다 내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그래서 웬만큼 못 팔면 재미없어요. 막대한 돈을 투자,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날로 돈 버는 것 같아도 날로 아닙니다. 우리도 그거 팔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조그맣 짓 다 해요. 그 채널 좀 끌어당기려고. 그래서 다 전문 분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산자와 좋은 판매자가 만나면 시너지 나오죠. 아주 매력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겁부터 먹을 거 없어요. 당당하게 내가 만든 제품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더 원론으로 들어가면 원가 구조를 잘 맞추셔서 생산 구조를 잘 하셔서 저렴하게 좋은 제품 생산할 수 있는 게 최고 좋죠. 그거 구조부터 나와야죠. 뭐 그런 이유 아닌 이유는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그러니까 한국 공장도 이제 만드는 게 그런 거예요. 한국 공장은 지금 장사가 안 되거든요. 한국 공장은 다 망했어요. 제가 볼 때. 특히 저희 같은 이런 저희가 취급한 상품 만드는 공장들은 다 안 돼요. 왜냐하면 공장이 가동이 안 돼요. 가동이 안 되니까 사람을 못 쓰잖아요. 그러다 물건 하나 주면 갑자기 만들라니까 원가가 올라가요. 근데 중국 공장은 500명, 1000명이 야근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 던져줘도 저렴한 인건비에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은 더 좋고 가격은 더 싼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돌아가면 쌀 거 아니에요. 대량으로 하고 인건비를 싸게 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노가다를 써도 아침에 불러가고 저녁 때까지 일 시킬 게 있으면 일당만 주면 되는데 불렀는데 일거리에 불러서 반나절하고 보내니까 일당은 다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따지면 수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도 그런 식으로 풀캐파로 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들면 되게 안타깝지만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도 그거는 네 이야기고.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장에다가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여건에서 기계화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단가하고 소규모로 하는 걸 갖고 내가 정성이 들어갔다고 해서 분석해보면 효능이 더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현실적 어려움이니까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해소공업을 하시든 가족을 하시든 제품을 차별화해서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으면 어디 가서도 못 이겨요. 이건 치열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사기가 아니고 재료를 속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은 돋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아니면 뭐 내만 한다든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건강제품 중에 참말 있잖아요. 네, 안동 참마요. 예, 참마에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좀 미래 이제는 이상한 그런 제품이. 업그레이드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죠? 지금 참마는 많이 인상화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새롭게 뭐 좀 거기다가 첨가를 한다는 네. 그런 상품도 좀 많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고 그쪽 MD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품은 제가 사장님보다 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걸 사장님이 개발하셔야죠. 아니면 그런 쪽하고 갖고 디스커션 하셔가지고 거기서 뭔가 결정체가 나와서 차별화 단계 나오면 그거는 팔리죠. 왜? 스토리가 되잖아요. 기존에 참마에다 우리가 그래서 뭐든지 보면 뭐에다 뭘 더해서 그보다 더 좋아진 이렇게 판매하잖아요. 기능도 그렇고 그죠? 기존의 거보다가.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게 아니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새로운 게. 그러니까 말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건 사장님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막 달려옵니다. 제발 저 좀 달라고. 개떡이 줍니다. 서로. 제품 좋으면 줄 서거든요. 가격 좋게. 가격대가 보통 어느 정도? 제품은 보통 69,000원대 팔아요. 69,000원대 팔고 한 40% 정도에 만드셔야 돼요. 40%.
40에서 45% 정도. 저희도 15%, 20% 마진은 먹어야 투자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핸들링 마인드리 같으면 제가 4%, 5%도 해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판매 대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송 미팅, 뭐 제작, 방송 진행, 하다 보면 소비자 뭐 답글 다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매출의 4%. 그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방송 40 주고 원가 40이라면 제조업이 한 16% 먹겠죠. 근데 그 16% 허수가 좀 있고요. 좀 떨어지는 거 있고 비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택만 다 걸어놓고요. 그렇게 하고 내가 주인이 되면 돼요. 내가 A라면 GS 홈쇼핑하고 내하고 직접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돈도 내한테로 들어오고 권리가 내한테 있어. 그러면 대행 맡기는 것도 괜찮아요. 많이 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것도 다 아웃소싱으로 전문화된 회사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농업 가공하시는 분들이 방송팀까지 꾸릴 수는 없잖아요. 1년에 몇 번 하겠다고. 방송 담당 직원 몇 명 뽑아놓고 월급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다 해드립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 보니까 그 홈쇼핑에서 어떤 현장에 나가서 촬영하지 않습니까? 네. 촬영 그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합니다. 네. 근데 그 비용은 그러면 이쪽에 내야 된다. 네. 인서트를요. 이제 방송 보다 보면 공장에서 막 생산해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제가 찍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이 영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지만 영상도 돈 많이 주면 비싸게 찍으면 잘 찍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 비용은 별도고요. 그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 이게 다 제 방송이에요. 그 요즘 우리 일본 친구 나오는 방송인데 넘버원 일본에요. 그저께 방송했거든요. 3, 2, 1スこれがバカすごいでしょ俺もいくよほら厚くも薄くも 그러니까 이런 인서트를 다 제 거예요. 木澤さん特包丁 팔리겠죠? 예. モンスター 이거 겁나 잘 팔려요. 저희가 몇억 벌었어요. 몇 달 동안. 이거 지금 제품이 없어갖고 못 돌아와서 방송 자주 못 하는데, 여하튼, 이게 보세요. 이게 차별화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안 쓸리죠. 자, 보세요. 똑같은 거라도 어떻게 시연을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 몇 초에 이걸 사잖아요. 잘 보세요. 이걸로 토마토를 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일본에 불러와요. 방송할 때마다. 그래서 얘를 내가 게스트로 내보내요, 방송에. 얘가 방송하러 온다니까, 한국에. 이게 다 제 프로모션이에요. 다 비용 주고 하는 거예요. 호텔 잡아주고, 밥 사주고, 개런티 주고,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도 다 내 거예요. 小さいし今日の私 그러니까 이거 딱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뭔 자료인가 하면 이게 제가 준비한 인서트 자료예요. 예를 들어 일본 방송하고 이런 데 걸 따가지고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요. 그럼 이걸 들고 MD를 만나요. 시간 별로 없어요. 1, 20분밖에 얘기 못해요. 그럼 엑기스로 딱 보여주는 게 뭐예요? 1분짜리 2개 딱 보여줘요. 그러면 지금처럼 괜찮네?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저희는 이제 이쪽은 나름 선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실 때 그런 영상요 다 저희가 찍어요. 업자가 다 찍어야 돼요. 방송국에서 돈 10원도 안 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 제품 같으면 해외도 가자 그래요. 그러면 ENG 카메라 기자, PD, 경비, 호텔, 항공료 일당 다 주고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처음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버라이티 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본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이런 준비 영상도 없어요, 걔들은. 판넬 몇 개 갖고 이러고 있어요. 칼질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 대신에 매출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한테 있는 게 다 그런 영상이에요. 이것들이. 제가 이거 다 파는 거예요, 다. 이런 거, 저 요즘 팔고 있는 리뷰펜. 뒤에서 그 찍었던 걸 갖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서.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걸 갖다 찍어가지고 혼속에 제공했다. 그럼요. 이걸 우리 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장님 방송하시려면요, 제품 준비하시고, 방송 인서트 찍고, 그 자료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순서는 그래요. 제품을 갖고 상품 설명장을 하고, 제품을 갖고 MD랑 미팅을 해요. 그래서 MD가 이거 해보자.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방송이 결정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서트 준비하고 뭐 좀 자료 화면도 찍고 상세 상품장도 만들어 제품 보면 상품장 쭉 올라오잖아요. 그거 다 제가 만드는 거예요. 상세 상품장도. 그래서 그거 다 만들고 이제 주면 방송국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방송을 60분 하면 우리가 보통 디테일을 3번 간다고 말해요. 그러면 3번씩 나눠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을 60분 동안 보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드라마 보듯이. 순간적으로 보고 왔다가 그 시간에 자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나 4번에 잘라야 돼요. 그래서 호스트하고 게스트하고 나와서 처음에 한 10분 뭐 시연도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 끝나고 이제 화면이 탁 나오잖아요. 이제 그때가 콜이 뜰 때예요. 처음에 설명할 때는 사람들이 주문 안 해요. 설명을 들어요. 그 1차 설명이 딱 끝나고 화면이 딱 바뀌어갖고 화면이 쫙 나가면 그때부터 콜수가 쫙 올라와요. 그게 이제 막 100콜, 200콜, 300콜, 1000콜, 뭐 억수 좋은 건 1500콜, 1500콜이라면 1분에 1500개 오는 거예요. 1시간에 막 1000만 원, 1500만원씩 파는 거죠. 지금 목표가 500만원씩 되니까 1분에 분당 500, 600 되거든요. 보통 방송이. 그리고 좀 좋은 시간에는 1000만원이에요. 1분에. 그러니까 6억 팔아야 돼. 그러니까 분당 1억을 분당 1000만원 팔라니까 얼마나 간장이 저르겠어요.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노름하는 거 그랬잖아요. 정말 제가 좀걸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런칭 방송 가잖아요. 그 하루 종일 제가 밥 못 먹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긴장이 돼서. 왜? 이때까지 이만큼 준비해갖고 나는 이미 될 거를 그림을 그리고 이만큼 해놨는데 싸게 착착 잘리면 뭐 이때까지 꿈꿨던 거 다 하루아침에 왕인데 그동안 돈하고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런칭할 때는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도 안 걸어 저한테. 세팅 딱 해주면 보통 우리가 방송하면 5시간 전부터 가서 스튜디오 세팅하고 준비하고 다 해놓거든요. 리허설 마치고 카메라 준비해놓고 그래서 방송국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 딱 시작하면 그 모니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주문 개수가 쫙 올라와요. 계속 그래프로. 그러니까 그 앞에 딱 앉으면요. 간장 졸입니다. 막 한 10분 지났는데 콜 안 올라오잖아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왜? 다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딱 돼갖고 매진 한번 도장 한번 딱 찍잖아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 매진 도장 한번 찍는 날은 행복한 날입니다. 막 날라가요. 그럼 그다음부터 막 MD들이 전화 오기 시작하니까 제품 언제 있냐고 한번 언제 잡아도 되냐고 편성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도장 아닙니까? 매진. 제가 다 찍어놓습니다. 저희들 이런 거. 제 스토리거든요. 제품 하나 6개월 동안 준비해서 런칭했는데 방송에서 도장 한번 딱 찍어줍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상 없습니다. 지금 전화기 들고 계신 분들까지만 주문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송 MD들이 전화 막 날아옵니다. 그때부터 사장님 우리도 좀 해주셔야죠. 기다려 고마워. 그러면 공장에 물건만 한번 탄 거거든요. 그 이 페이스 한번 잘 유지하면 이제 돈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딸님 옷도 사주고 집에 쌀도 좀 둘러놓고 이제 몇 달 먹고 살 거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망했다. 걱정이 막 그때부터 이거 재고 어떻게 치지? 뭐 미치는 거 아니에요? 1년 농사 쉽게 말해서 1시간에 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패드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수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하트 하나 딱 놓고 패 딱 입는데 이게 꽝이면 어떡해요? 한 7끝은 돼야 되는데 2끝, 3끝 나오면 한장하는 거예요. 7끝은 나와야 한 번 더 개를 잡는 거예요. 근데 장땡이야 이거는 뭐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단점과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홈쇼핑이. 그러나 마켓은 굉장히 큽니다.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제품 하나 갖고 1년에 100억 했다. 식당 지 아무리 잘 돼도 한 1년에 100억 하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식당 주인 하면 사람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이제 해외 시장이 있으니까 수출해 주겠다고 덤비고 그런 매력이 또 있죠. 그래서 저는 홈쇼핑을 큰 기회의 장으로 봅니다. 그러나 허수에 쏘고시면 안 돼요. 명함은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러면 뭐 다 홈쇼핑만 보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함은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기회는 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한국 홈쇼핑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만 잘 만드시면요. 특별한 스킬이 없어도 MD들이 체크합니다. 알아요, MD들은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시면 MD들은 선수예요. 딱 보면 이거 될다 안 된다 알아요. 그래서 키워줍니다. 만들어줘요. 근데 MD하고 뭐 친구 이런 건 의미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대로만 하시면요. 이 좋은 기회 돼요. 그렇게 하고 그런 제품은 다른 유통도 볼 수 있잖아요. 라고도 홈쇼핑도 판매하고 그거를 갖고 다른 유통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대기업을 해서 이걸 100억 팔까 아니라면 유통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홈쇼핑은 매우 재미있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하시는 분들 전부 다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찌 보면은 일렬로 다 세우면 네. 다 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네, 분명히 저거는 될 것 같은데도 이렇게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뒤에 왜 그런가 이런 걸 생각. 촉을 말씀드리긴 참 어려워요. 왜냐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된다고 생각해서 방송 트는 거예요. 홈쇼핑 방송에 나오는 게요. 하다못해 아침 6시하고 새벽에 야간 돌리는 것도요. 저 인포머셜에 그 돌리는 것도 있잖아요. 뭐 새치머리 염색 이딴 거 있잖아요. 그 제가 파는 것도 반사기 제품 있어요. 이렇게 벽에 이렇게 건으로 싸갖고 벽걸이 붙여 하는 거 잘 떨어져요. 근데 그것도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왜? MD 입장에서는 될 것 같으니까 초이스하지. 걔들이 제품이 수도 없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방송에 팔러 오는 제품이 별로 없으면 시간 때우려고 아무거나 해주겠지만 제품은 넘쳐나거든요. 방송을 못해서. 그리고 사실은 신규 제품이 쉽지 않아요. 팔리던 거 계속 팔고요. 신규 런칭되는 거 일주일에 몇 개가 안 돼요. 그 틈새를 뚫고 들어나가서 자생력을 키워 살아나야 내가 그 계속 가는 제품의 군에 속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품이 이렇게 눈도장찍으로 처음에 들어왔다가 다 없어져요. 한두 번 하고 야간에 재방송 몇 번 들어주고 재고 몇 번 팔아주고 인사로 그리고 사장님 미안합니다 해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니까 이렇게 촉이 참 애매한 게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이런 제품은 또 시대 상황하고도 맞아야 돼요. 이 붐 있잖아요. 뭐가 한번 터질 때 같이. 근데 물론 이제 누가 그 붐을 끌고 가느냐인데 끌고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남이 갈 때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방송에서 켜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촉을 얘기하시면, 저도 제가 런칭하려고 준비했던 제품이 내 딴에는 다 된다고 생각해서 됐지, 이거는 망할 거야 하고 한 게 하나도 있겠습니까? 근데 확률로 따지면 안 된 게 더 많거든요. 10개에서 2개 성공하면 성공한 건데요. 10개 런칭해서 2개만 성공하면 다 커버하고 땡큐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한 개 망해도 많이는 안 하잖아요. 이제 작아져가지고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서 최소 어디까지 가겠다. 이 정도 가지 뭐 완전히 뭐 방송 100번 할 거 쌓아놓고 이러진 않아요. 한두 번 해놓고 차라리 천천히 가죠. 이젠 차라리 천천히 가요. 빨리 가려고 그런 가욕은 안 부려요. 천천히 가자. 차라리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방송 2달에 한 번 하면 어떠리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촉을 말씀하시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고기는 20년 동안 물건만 본 그 짝만 전문으로는 MD도 지가 초이스했는데 지가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도 따라요.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처럼 박근혜 검찰에 오면 방송 망한 겁니다. 채널이 돌아와야죠. 채널이 돌아와야죠. 뭘 방송이 봐야 파는 건데 보질 않는데 어떻게 팔아요. 연평도에 대포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은 방송 누가 홈쇼핑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겨울에 춥다가 날씨 좋아지잖아요. 다 나가버려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텔레비 항상 무지하게 와갖고 막 날씨 꾸리 하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날씨 짱 좋아졌어. 그럼 텔레비 하나도 안 봐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뭐 그걸 누가 맡겠어요. 그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날 하루 종일 팔린 데이터가 있잖아요. 목표 대비해서. 그럼 그거 갖고 뭉개는 거예요. 야, 그래도 다른 시간대보다 좀 팔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전이라 그래, 선전. 야, 오늘 같은 환경 속에서 70% 하면 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내세워갖고 다음 방송 잡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방송이요. 아까 말했지만 도박이라는 그것도요. 일정 기간,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계층에다가 제품을 선보인 다음에 그 종합 결과치를 갖고 제품이 좋고 나쁘고를 가리면 좋겠지만 그 한 시간에 초보를 보려니까 참 연대가 좋아서 그날 사람들이 데뷔를 많이 봐. 그런 날은 쭉 뽑히는데 뭐 시청률이 있어야 뽑아낼 거 아닙니까? 데뷔를 안 보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날은 아주 막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요 30% 50%하고 나가 떨어진 제품 많다니까요. 그러면 천하 MD가 50% 하려고 그 컨택했겠어요? 참혹하다니까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방송 모니터실이 있어요. 그럼 저도 앉아 있고 그 사람들도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면 제가 옆에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럼 앞에 쭉 앉아서 그 계속 보고 있어요. 얼굴이 아주 막 똥입니다. 똥. 망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잘 팔려가지고 재방송을 하는데
그쪽에서 더 준비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선정한 중간에 뭐 이렇게 네. 그게 낮아지니까 네. 하나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냥 그건 그 뭐지? 책임. 횡포. 아, 그렇죠. 책임 안 지고 그냥 미안하다 그럽니다. 그냥 미안한 거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야 다음에 한번 다른 거 한번 봐줘. 그거라도 얻어야 되니까 그 미안함을 하나 제 주머니에 넣고 다음에 다른 제품 갖고 와서 야 이거 좀 봐줘. 걔들도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책임을 아무도 안 지거든요.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 매입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돈 받았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팔겠지. 근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방송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딱 해가지고 매출 자기들 목표에 안 올라오면은 그냥 끝입니다. 아니, 그쵸. 끝까지 쳐다봐. 예, 안 틀어줍니다. 한번 했거든. 야, 그랬어요? 그때는 그 홈쇼핑에서 자기들이 그 당시에는 뭐 10년 되니까 카메라도 없고 하니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직접 촬영.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일본은요. 예. 해가지고 갔는데도 막 일요일 8시 되나 올리라고. 좋은 시간에 하셨네요. 시간인지 모르겠고 답은 올라갔지 누가 있어. 우리나라 방송의 골든타임은 8시 20분부터 9시 20분이 최고 골든타임이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보통 여자들 옷 팔고 화장품 팔잖아요. 화장품 옷 10억 이상 팔아요. 반품률이 40% 들었지. 한국 홈쇼핑은 소비자가 갑이에요. 여자들 옷 쇼핑하면 옷 왜 그렇게 반품 많은지 아세요? 지가 사이즈가 5면 665 다 주문해요. 컬러별로. 뭐 핸드폰으로 이지라면 전화 한 통 다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오면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도로 들이놓고 전화하면 훌뚜리 말아 가져가요. 백화점에 가서 지 옷 입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컬러별로 다 주문해놓고 심지어는 한 개 빼고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에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화장품, 의류,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전, 그 다음에 주방 이런 쪽이고, 그러니까 메인 타임에는 보면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여자들 화장품 좋잖아요. 뭐 살 빠진다는데 뱃살 빠진다는데 뭐 저도 우리 와이프 얼마 전에 르바디 샀지만 그거에서 빠질 것 같았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서 열심히 여기 막 이 배에다 넣게 한 이유가 그게 있거든요. 뭔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품 팔잖아요. 사과 액기스 이런 게. 그러니까 방송은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식품은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모든 식품은 좋은 거 얘기들은 다 만병통치잖아요. 다 좋잖아요. 뭐도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부각시켜서 귀에다 갖다 꼽느냐에 따라서 꼽히면 산다니까요. 내가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제가 혈압약을 먹는데 저거 먹으면 뭐 웬만하면 사고 싶죠.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할부로라도 10개월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구점이 안 맞으면 안 돼요. 평범하거나 별로 안 맞으면 바로 채널을 돌려요. 근데 자기하고 맞으면 사요. 그러니까 사실 다이어트는 영원한 숙제잖아요. 결론은 그거는 굶으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다이어트는 한 달 굶으면 쏙 빠져요. 죽게 살기로 밖에서 문 닫아버리면 그 100% 되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어넣고 한 달 딱 장갑 뿌리고 물만 넣어주면 한 달에 다 빼면 쏙 빠져나와요. 뭐 어떤 사람. 근데 먹으면서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이어트가 그걸 팔잖아요. 약도 팔고 다이어트 커피도 팔고 기계도 팔고 끝없이 팔잖아요. 막 올라가 흔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팔아요. 근데 그게 홈쇼핑의 아주 멋진 상품이거든요. 자극할 수 있는,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식품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효능을 갖고 접근해서 먹으면 나한테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가족들이 다 건강해질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들으면 우리 아버지가 장수할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거 못 팔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말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심위에서 그거를 커트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말을 못 하도록. 그래서 홈쇼핑에서 세계 1등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세계 1등 얘기하려면 세계 1등 했는 금메달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만 그러니까 그냥 좋습니다. 효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퍼펙트하면 내가 하면 혈압 떨어진다 해서는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만 이런 데가 사기 방송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못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말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강의해본 사람도 아니고 장사꾼이라서 그냥 제 얘기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뭐 이런 걸 한번 방송에 런칭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왔다 갔으니까 제가 성심껏 도와드릴게요. 제가 못하면
제가 다 아는 팀들을 통해서라도 또 제 주변에 그런 식품이나 농산물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매칭해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시작을 해봐야 또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홈쇼핑에서 한번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업 재미있습니다. 이 업에 한번 들어오시면요. 재미나요. 짜릿짜릿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좋아요. 택 갈 때 재미가 아주 기대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방송 터지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룰루랄라고 뭐 혼자 막 올 때 노래 부르고 난리 납니다, 막. 그러니까 좋은 시장입니다. 홈쇼핑 도전해 볼 만한 시장이고요. 네. 그 1시간 방송하면 네. 홈쇼핑에서는 최소 얼마 정도의 마진을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8% 기본. 현재 38%예요. 돈으로 프로필 말고 얼마를 벌어야 1시간 동안 얼마를 벌어야 아, 그게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 예. 그 방송은요, 오랫동안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9시 20분부터 10시 20분에 농산 홈쇼핑 같은 목표가 4억이에요. 1시간. 예. 그러니까 그 시간에 죽자 사기로 4억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4,000개 팔아야죠. 그럼 분당 몇 개겠어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4,000개를 팔아 4억이에요. 그러면 걔들은 거기서 40%를 1억 6천을 벌겠다고 넣은 거예요. 그 홈쇼핑이 사실 돈 됐다 보니 버는 거예요. 10억 팔면 4억 벌잖아, 1시간에. 근데 이제 거기서 10억이 주문이 들어오면 아까 말 재난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주문해 놓고 예를 들어 무통장 입금으로 주문해요. 돈 안 넣어요.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한 80%. 이제 결제 들어온 거는 한 80% 결제가 들어와요. 카드 결제나 뭐 이런 거. 그러면 그게 80%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반품까지 해서 전환율이라 그래요. 가져갔다 반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류는 한 40% 돼요. 그러니까 의류 장사가 되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마진 구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재포장비부터 생각해서 다 계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제품일수록 마진 구조는 더 좋아져야 돼요. 근데 반대로 반품률이 없는 거는 또 마진이 적어도 해요. 정직하게 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제품은 반품률이 5% 10%예요. 넘버원입니다. 반품률 5% 10%면 아주 퍼펙트한 제품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담이지만 어떤 소비자들은 박스도 안 뜯어보고 반품해요. 죽이고 싶어요. 내가 초창기 방송할 때요, 우리 직원들한테 저거 주소 다 체크하라고. 내가 인천 애들 쓰든지 광교 애들 쓰든지 해갖고 저 혼을 좀 내야지. 너무 나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서 팔으려고 해서 포장하고 다 해서 택배를 보냈는데 뜯어보지 않고 하면 택배비 내가 물어요. 택배비 한국 택배 내가 낸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뜯어는 보고 제품이 만들면 반품하면 인정해. 뜯어도 보지도 않고 하는 사람, 이거는 주민등록 까고 전국에 신문에 내야 된다니까요. 나쁜 놈이라고. 그거 3번 이상 하는 놈 추방시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살으라고. 아니면 어디 한국 모아놓고 살라고. 아주 우라가 막 오른다니까요. 그 내가 그런 권력을 지금 전 그렇게 할 거예요. 방송 물건 안 뜯어보고 반품 3번 이상들 모든 거에 불이익을 줄 거예요. 세금도 더 많이 받고 주민등록 뛸 때 막 5,000원씩 받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해보면요, 별놈 다 있어요. 또 아까 말했잖아요. 제품 주면요, 몇 개 빼는 놈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방송에서 가끔 그러잖아요. 사과 한 박스에 3개까지는 체험. 정말 3개 먹고 보내요. 미친 거 아니에요? 판 입장에서는. 그 별놈 다 있어요. 정말 제가 놈이라고 표현합니다. 별인간 다 있습니다. 방송에 보면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나면 혈압 올라요. 짜증 막 난다니까요. 별 사람도 한번 해보십시오. 몇 개 뜯어먹고 100개 주면 한 10개 뜯어먹고 90개 보내요. 시큼 먹고 상했대. 그런데 한 사람 많다니까. 그게 블랙 컨슈머예요. 리스트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데도 있어요. 최근 어떤 사람은 길금속 사요. 100만 원짜리. 반 빼고, 예를 하나 드릴까요? 제가 1+1 제품을 팔아요. 2개짜리. 똑같은 제품 2개. 보냈어요. 전화가 와요. 1개밖에 안 들었대. 박스 안에. 미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무게가 나기 때문에 1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1개밖에 안 갔대. 그럼 할 수 없이 1개를 더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1개 더 보내드릴게요. 오늘 출발했어요. 내일 전화 와요. 뭔지 아세요? 저 안 할래요. 그래요. 저 안 할래요. 그래요. 그러면 난 택배를 4번 왔다 갔다 했죠. 한 번, 2번, 한 번, 2번. 제품 1개 엿버리고 택배비 4번 내고. 이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죽여야 돼요. 이 보이는 짓이거든요. 근데 그런 짓을 해요. 방송사마 돌아가면서.
그래서 공짜로 제품 먹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 많습니다. 해보세요. 이제 제 하는 말이 죽이고 싶다는 말이 우리 아들한테 아들이 내가 갈게 그래요. 아빠 내가 가도 올게. 그 방송이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별 인간들이 다 있고요. 여하튼 방송국에서 한번 만나시면 좋겠고 뭐 구체적인 거 상담하시면요. 제가 오늘 얘기를 잘 못했으니까 좋은 정보를 많이 못 드렸으니까 대신에 구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드릴게요. 되고 안 되고는 제가 책임 못 지잖아요. 해봐야 하는 건데 기회는 제가 최대한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그걸로 제가 오늘 말 잘못한 거를 갚을게요. 그럼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